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깔아둔 이 색상은 그러니까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쪽 체질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 내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색상들이어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할 때 이 선을 넘어가면은 제 이제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선으로도 사용하려고 이렇게 준비해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매일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도 어떤 그 목표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하는 거에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자꾸만 제 자신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이제 잠이 들 때는 그 EFT, 비즈 EFT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뭐 염주, 뭐 묵주, 염주라는 게 이제 염원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그 비즈를 팔목에다가 이렇게 차고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잘 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씩 돌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훨씬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행동보다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다가 제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계속 주입하고 거기에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그런 제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슬을 돌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은 제가 밤에 혹시 자면서 그 꿈이 있잖아요. 꿈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 봅니다. 왜냐하면 꿈이야말로 자기 무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식하는 것들은 뭐 거짓되거나 포장한 것들이 많아서 진짜 그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는 이제 뭐 1인 방송도 1인 방송이라고도 칭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은 그 유튜브를 뭐 저도 시청은 합니다만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좀 필요로 하는 거 좀 보완해야 될 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르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옴부즈맨 같은 거, 그 다음에 시청자의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프로로 해서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성하고 그런 아예 그냥 자체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르거나 또 잘못된 것을 이제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또 이 방송으로서의 어떤 질을 그 높이는데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이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남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 물론 있으니까 이걸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그래도 제가 이제 잃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뭐 글을 쓰든 또 이제 유튜브를 하든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이시나요? 홍익입니다. 홍익을 알려면은 홍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홍해는 이제 널리 해롭게 한다는 뜻이죠. 무엇이 널리 해롭게 하는 걸까요?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지식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게끔 하는 것이겠죠. 저는 홍익
홍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저와 또 저희 들레, 그리고 식구들, 또 제가 아끼는 지인들, 그리고 저의 의견에 이제 따라주시고, 뭐 지지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생 후반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후반전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자녀가 2명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30대인데요.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돈이 드는 부분이 이제 많이 차지할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은 그렇게 큰 돈이 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과잉으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부모님 본인들의 노후는 정작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면 부모의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자녀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 후반전부터는. 그런데 보니까 가장 돈을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간병비와 의료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어느 정도로 많이 드냐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간병과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거의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인데, 그렇게 와상 생활, 그리고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의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누가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노후 간병비와 의료비를 아끼거나 거기에서 해방하면 20억 원의 자산 형성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그 노년에 드는 의료비는, 물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의료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요. 노년에 드는 의료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의료 행위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젊었을 땐 사실 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 병원에 거의 뭐 매일 출퇴근하듯이 출근 도장을 찍듯이 병원에 이제 자주 가게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이제 의료와 간병비는 이제 아까 5, 6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돌봄 비용, 의료 비용, 간병 비용은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계속 많은 액수로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제 병이 나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뭐 생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이 아플 경우에는 2명, 뭐 다 합쳐가지고 3명이 일상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이제 들레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90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들레는 뭐 다른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어떤 질병은 없지만 노년이라서 발생하는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 애가 된다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불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이 이제 점점 소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겨지면은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불안 증세가 아주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들레한테 이제 기저귀를 채우고 그 기저귀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에 이제 그런 제한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는데 만약에 들레가 뭐 치매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어떤 뭐 당뇨라든지 더 관리가 많이 필요한 이제 병에 걸리면 제가 케어를 하는 시간 그리고 간병을 하는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제 이제 생활은 많은 부분을 이제 깨지고 저의 삶의 질은 쭉 내려가겠지요. 하물며 반려동물 돌보는 것도 이런데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경우에 그 다른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커지겠지요. 우리가 뭐 암에 걸렸을 때 암 이후에 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가 아마 먹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식습관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다른 습관들도 뭐 바꾸시겠지요. 뭐 나이가 80이 되셨든 담배를 피던 것을 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뭐 90이 되셨든 여태까지 해왔던 술을 드셨다면 그거를 끊기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지요.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자기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지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습관을 바꾸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타고나는 것이 3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환경적인 것이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는 어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70은 자기가 노력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쪽 체질도 있으시고 이쪽 체질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반대 체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는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희귀 난치병을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몸이 허약하게 태어날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인 경우가 많다. 뭐 물론 반대 체질로 결혼했다고 해서 그 2세가 자녀가 다 그렇게 허약하거나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그렇게 허약하거나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조사를 역으로 해봤더니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허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또 어머니께서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케어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건강을 잘 돌볼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마지막까지 있는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저는 굉장히 선방한 것이겠죠. 선전한 것이겠죠. 그러니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뭐 부모님의 온전한 돌봄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체질을 10년 전에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자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자성이라고 하죠. 혹은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먹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체질에 답지 않게 생활해서 어떤 뭐 피해를 보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 것은 또 그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이제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 짚어왔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